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준금리의 인상은 경기 둔화를 불러올 것이고 이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봤을 때 아직까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한 하락장이 시작되기보단 중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기술적 관점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비트코인은 이 RSI 지표를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한 이후 한 달 좀 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상승세가 꺾이게 되면서 다시 하락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오랜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나 유럽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약세장이 길어지기보단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부근에 도달하고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등 많은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때 오직 기술적 관점으로만 봤을 땐 비트코인은 가격 하락을 암시하는 과열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결국 시장에 공개된 호재와는 상관없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선 시장에 공개된 호재나 악재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오직 기술적인 부분만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해 보면 작년 12월 달과는 다르게 최근 비트코인은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RSI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5년과 2018년 이후 세 번째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 관점으로 볼 경우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RSI 지표가 30 이하로 내려가는 과매도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중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 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 도달한 이후 저가 매수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략 6주 동안 중간 조정이 진행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간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천천히 추세가 전환되면서 급격한 상승이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도달 이후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지만 중간 조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단기 변동성을 거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 그리고 다시 과열 구간에 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 이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중간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중간 조정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가격 변동성이나 단기 가격 하락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소식 등 앞으로 상승은 없을 것만 같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저가 매수 타이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드린 목표가까지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중간 조정이 과거처럼 6주 정도만 진행이 될지 아니면 10주 정도 진행 후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을 거친 뒤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짧으면 2주, 길면 10주 이내로 중간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추세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본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었고요. 다음으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중간선거에 대한 이슈를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한마디로 자산 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중간선거 이후 1년 뒤 시장은 상승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달러 유동성 확대 영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내년 11월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선 지금 타이밍에 손절하거나 투자 비중을 줄여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 숏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혹시나 숏 포지션을 진입하신다면 분봉 차트나 시간봉 차트를 통해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만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같은 자리는 삼각 수렴이나 특정 지지라인을 이탈하더라도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탈 후 다시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만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이 숏 포지션을 장기적 관점으로 유지해도 좋은 시점은 올해가 아닌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거품이 많이 만들어진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아직 어떤 섹터에 많은 거품이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자, 혹시나 상승의 큰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락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